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팁하고는 별 관계 없었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이제 골프를 치고 캐디에게 수수료 외에 팁을 좀 더 주거나 또 술집에서 밴드를 불렀을 때 팁을 좀 더 주거나 이럴 때 팁이 있고, 아니면 요정 같은 식당에서 고급 고깃집이나 횟집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팁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팁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남한테 팁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과시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은근히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횟집 같은 데서도 좀 딱 간을 보고 좀 중요한 사람들끼리 와서 자리를 한다 하면 주방장 같은 사람이 이건 참치 머리 고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직접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체면 때문에 당연히 10,000원짜리 주기도 그렇고 50,000원씩 이렇게 꼽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고깃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고기 서빙을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오기 어려워서 고기를 열심히 썰어주고 이렇게 이제 또 뒤집어주고 한 분한테 팁을 좀 주는 애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팁을 꼭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대부분의 이 요식업체나 매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가요, 지금 팁이라는 부분을 택시에 들고 와서 지난달 7월 19일 택시 서비스 중에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외한 이제 카카오 블랙, 모범, 벤티, 블루, 팻 등에 한해서 팁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택시 부르는 호출료가는 주는 그거 외에 조금 더 비싼 택시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팁까지도 도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후 최고점인 별점 5개를 주어야 팁 지불창이 뜨는데 1,000원 주겠느냐, 1,500원 주겠느냐, 2,000원 주겠느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팁은 카카오 택시 측의 이 가맹점 협의회와 서로 논의한 결과 협의회가 해당 기능을 희망해서 서비스로 운영하게 됐다. 승객이 지불한 팁은 카드 수수료 빼고 전액 기사에게 지급이 되는데 팁 지불 여부는 승객의 자율적 선택 상황이다. 그래서 강요를 한 기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택시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승객에게는 전액 환불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가 옛날에 한 15년 전 이렇게 미국에 갈 때만 해도 팁이 10%였는데 이제 미국의 팁이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팁 인플레이션, 합쳐서 팁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과거에 팁에 해당되지 않던 패스트푸드, 배달 노동자, 심지어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조차도 팁을 강요하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71%가 이 도입에 반대하고 팁을 강요하는 카카오티 같은 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라는 시각이 76.2%가 되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팁의 기원이 원래는 영국에서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과거에 커피가 번져서 커피하우스라는 게 생겼을 때 18세기 이럴 때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는 그런 이 박스를 갖다 놔놔서 그 안에 동전을 넣기를 기대했는데, 남북 전쟁 후에 미국인들이 영국에 갔다가 그걸 보고 미국에서도 도입했는데 정작 영국에서는 없어져 버렸는데 미국에서 이게 이제 번져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상으로 이 팁이라는 부분이 너무 그 식당 같은 데 보편화돼 있어 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갔다가 종업원이 갑자기 가지 않고 자기 앞에서 얼쩡거려요. 그럼 뭔 말인지 모르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 지가 교대한다는 거. 네 교대하는 걸 나한테 왜 이야기하냐는 거. 자, 그런데 그 배경에는요, 자기가 교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 주문한 음식의 20%를 당신이 나한테 줘야 내가 가기 전에 받고 간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팁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서브웨이, 맥도날드 같은 이런
돼 갔는데,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제 요즘 뭐 다 계산을 할 때 이제 태블릿 같은 데 하죠. 그런데 그 태블릿을 손님 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당신이 여기 15%, 20%, 25% 중에 스스로 결정해서 팁을 달라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안 준다 해도 되지만은 그걸 강요하는 이 프론트의 캐셔의 얼굴, 또 자기 뒤에 결제를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면, 이런 속에서 팁을 안 준다고 했다가는 신사가 아닐까봐 안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팁이 본격적으로 20%를 넘어서 25%까지 나온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일하는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임금도 올라가고 하니까 식당의 주인이나 각종 서빙 업체의 주인들이 팁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오르는 임금에 대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태블릿 결제로 이제 가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결제 과정 안에 팁을 갖다가 넣어놓고 이 팁 부분을 갖다가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팁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서 옛날에는 식당 전체에 주방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팁을 못 받으니까 서빙하는 노동자와 주방에 노동하는 사람이 팁을 한데 모아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서빙하는 사람이 가져가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격차가 나서 주방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호텔 같은 데서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카드로 팁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팁을 현금으로 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카드 결제에 팁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한국에서 점점 미국의 팁플레이션 이야기를 들은 이 카페나 빵집 사장 이런 사람들이 딱 흉내를 내가지고 한 유명한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빵집에서요. 이 계산대 앞에 딱 팁 박스를 해가 거기 돈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 서비스가 괜찮았으면 팁을 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보고도 만약에 안 넣으면 굉장히 좀 사람이 치사해 보이잖아요. 과거에 보면 가게 앞에 불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면서 돈을 넣는 통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불이웃을 위해서 도우고 싶으면 자기가 벌은 수입 중에서 일부를 내면 되지. 과거에 택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택시도 타면 불이웃 위해서 모금합니다 하고 박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좋은 일을 갖다가 압박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선은요,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부담을 강요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한 식당에서는 계산대 앞에 게시판을 걸어놨어요. 테이블에 서빙하는 직원의 서비스가 만족했다면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서비스가 안 좋으면 음식값을 깎아주냐? 왜 네가 내야 될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우리한테 전가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연남동의 한 유명한 카페도 결제 전 직원이 태블릿 화면으로 5%, 7%, 10%의 버튼을 보여주며 팁을 주겠냐고 물어보는 사실상의 강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강한 형태의 압박인데 그 팁을 가져가는 종업원이 얼마 낼래 물으면 난 니한테 못 주겠다고 바로 면전에 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팁이라는 것이 훌륭한 서비스를 했을 때, 저도요 과거에 식당 같은 데 가서 하도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도저히 나올 수 없어서 준 적이 자주 있죠. 자, 그런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준 사람도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죠. 그리고 팁을 갖다가 받았으면 그 팁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잖아요. 종업원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런 소득을 더 올렸다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나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팁 받은 돈에 대해서 소득세를 냅니까? 안 내지요. 그러면 탈세잖아요. 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 받은 돈은 세금을 안 내는 그냥 과했던 현금 수입이라고 하고, 주인은 그래서 그 팁 제도를 도입해서 종업원한테 줘야 될 돈을 좀 작게 주고 종업원을 더 열심히 뿌려먹을 수 있고, 이것은요 결국은 손님에게
종업원이나 주인이 부담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세의 온상이고 어떻게 보면 지하 경제를 키우는 거죠. 자,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물건값을 올려서 영수증을 발행해야 돼요. 과거에 호텔에 가면 텐텐이라고 붙었죠. 그래서 부가세 10%, 그리고 팁 10%. 그러다가 이제는 다 합쳐서 하겠지 않습니까? 요즘 호텔에 갔을 때 봉사료라고 따로 받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요, 호텔에 가서 만약에 9만 원 나왔으면 이 9,9천이 더 붙어서 10만 8천 원이 나왔죠. 요즘도 물론 그렇게 돼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팁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되지 않고 호텔의 일괄 계산으로 가격 얼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택시 기사들의 요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결국 카카오가 가맹 택시 기사들한테 해줘야 될 자신들의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택시 기사들 요구를 빙자해서 손님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료라는 개념도 과거에 보면 이 술집에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이 수입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번 조사를 간 적이 있죠. 말이 술집 직원에 대한 봉사료, 팁이지 사실상으로 술집 직원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억의 봉사료가 지급됐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900만 원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그 봉사료에 대해서도 지금 세무당국이 부가세를 갖다가 추징을 했지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술집 주인에게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은 얼마, 봉사료가 얼마라는 걸 갖다가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고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팁까지 합쳐서 결제할 때가 많지요. 신용카드 등을 끄면서 총액 얼마 그러면서 영수증을 요구할 때 세무 처리를 잘못하면 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한국에서요, 이게 무슨 놈의 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미국에서는요, 이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낮은 임금을 주고,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들은 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팁이라는 그런 문화가 발전했고, 미국 영화도 옛날 영화를 보면요, 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거의 이 임금을 주지 않고 그들이 팁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한 예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예외적인 것이 미국 사회 전반에 매우 좋지 않게 번져갔는데요. 미국도 지금 오래된 풍습을 끊지 못하고 또 그 대상들이 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나쁜 풍조를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고 캐디가 그 골프장에서 이 골프채를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골프장에서 치는 코스를 갖다가 조언해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팁이 많이 발달했어요. 특히 캐디는 젊은 사람이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좀 나이 든 남자니까 이런 경향도 더 심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골프장에 팁이 만연하다 보니까 팁을 안 주면 캐디가 좀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가 냉랭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골프 팁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술집, 골프장, 그리고 고급 식당 이런 데서 있었던 팁을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택시나 대중식당이나 빵집이나 카페까지 보편화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100%요. 물가 상승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팁에 대해서 다 세금 처리하고 신고합니까? 영수증 발급해 줍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처럼 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팁이 양성화되고 보편적인 간섭으로 되어가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초장부터
팁을 강요하는 업소에 대해서 전면 세무조사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카카오도요, 이 팁을 강요한다면 세무당국이 카카오를 세무조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We are